네. 그거 진짜 언제 있어? 언제부터 있었지?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들. 4분 남았습니다. 우리 아인슈타인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쿵, 감동입니다. 먼저 이렇게 제가 들어오기도 전에 이렇게 인사를 남겨주시는 우리 아인슈타인 원장님, 더 복 받으실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 이번에 에듀비는 신청이 많아요. 아무래도 지금 설명회 시즌이다 보니까 원장님들의 니즈가 좀 크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듀비를 아셔서 그러나? 아니, 우승훈 대표님 미리 아셔서 그러나? 단기간에 제가 되게 이거 공지를 늦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70명 정도가 신청폼을 작성해 주셨네요. 근데 오늘은 몇 분이 거기서 또 들어오실지, 노쇼를 얼마나 되실지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 오늘, 이따가 이제 애드비 우리 우승은 원장님께서 들어오셔갖고 인사를 나눠주시긴 할 건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면,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애드비 우리 원장님들이, 안녕하세요, 김진 원장님.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사실 전문인이 될 수는 공부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입시 전문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또 성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느 정도 입시에 대해서 아는 상태에서 너는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입시는 정말이지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 되게 뭐랄까 뾰족하게 어렵지 않고 간단하게 우리 원장님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AI를 접목해가지고 필터링 아무 정보나 할루시네이션 없이 그거를 개발을 하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뭐 이렇게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할루시네이션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애드비 우리 요
개발을 하실 때 그걸 최대한 없애서 아이들이 이제 수행 평가나 그리고 이런 부분을 할 때 자료를 정확하게 큐레이팅해서 갖고 와서 시간을 절약해주는 그런 아주 뾰족하면서 그리고 진입 장벽도 낮고 뭐 이런 걸 개발하셨길래 너무 좋아서 그래서 한번 그럼 설명회를 해주시다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근데 또 애드비만 설명하면은 또 시간이 바쁜 와중에 요즘에 또 원장님들 시험 기간 대비하느라고 바쁘신데 또 그것만 들으면은 아무래도 좀 뭐랄까요? 귀한 시간에 대한 보답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또 우승은 우리 원장님한테 애드비 설명하면서 항상 저는 그런 걸 요구합니다. 우리 원장 정말 이거 아셔야 돼요, 원장님들이. 제가 얼마나 원장님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앞선에서 싸우는지 싸움당이 아니라 요청을 진상처럼 요청을 하는지. 그래서 요청을 뭘 드렸냐면 아무래도 전문가시니까 우리 원장님들 PPT 우리 설명회 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뻔한 얘기 아닌 거를 좀 몇 장 슬라이드라도 좀 주세요. 그러면은 그거 바로 우리 설명회 요즘에 이제 입시 설명회든 이런 예비 고1, 예비 중1 아니면 고3 이 설명회 할 때 필요한 거 슬라이드 쓸 수 있게끔 그것 좀 정리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는데 또 흔쾌히 수락을 해주셔서 저도 궁금합니다. 어떤 정보를 주실지. 네,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 오늘 들으시면서 그냥 조용히 듣지 마시고 옆에다가 궁금한 거 그리고 지금 뭐 나름대로 설명회 준비하시면서 PPT 만들 때 이런 자료를 어떤 키워드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이 자료는 어디서 갖고 오면 될까요?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이 많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옆에다가 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바로 답변을 주실 거니까 네. 항상 우리 올커니에서 진행하는 저는 거의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잡혀 있는데 왜냐하면 해드릴 게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또 욕심이 생겨가지고 계속 잡게 되네요. 근데 취지는 일방적인 가만히 앉아 듣는 게 아니라 거의 우리끼리 소통하는 스터디였으면 좋겠어요. 사실 올건이 단톡방에서 막 저는 막 이렇게 대화 같은 걸 많이 남기진 않잖아요. 왜냐면 그건 또 일하는 시간이 거기서 우리가 그런 부분이 소통을 한다 보면은 자꾸 뭐랄까요? 중간중간이 약간 산만해질 수 있으니까 저는 아예 올코니 취지는 올코니 대표로서 원장님들께 그냥 이렇게 줌으로 한 시간씩이라도 매일 이렇게 차라리 애기스 있게 소통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가지고 좀 과하게 이 온라인 과정을 좀 깔고 있긴 합니다. 네, 16분 입장하고 계시고요. 우리 오승훈 대표님 들어오셨을까요? 입장하셨을까요? 네, 들어와 계실까요? 입장했습니다. 어디 계세요? 사진 네. 어디실까요? 사진이 아, 안 네. 들어요? 제가 비디오를 켜겠습니다. 네, 안 계신 줄 알고 제가 혼자 계속 떠들고 있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준비 다 안녕하세요. 되셨어요? 네, 다 됐습니다. 네, 그럼 31분이니까 제가 더 얘기하면 안 되니까 바로 마이크 우리 상승 에듀 원장님이시면서 또 입시 전문가이신 우리 우승훈 대표님께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청자 엄청 많아요. 그런가요? 그쵸? 신청 아까 보셨죠? 제가 링크 별로 네, 많이 이렇게 막 하지 않은데 그만큼의 니즈가 많다는 거죠. 오늘 정말 많은 큰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감사합니다. 네, 벌써 이렇게 많이들 접속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늦은 시간에 요즘 아마 또 시험 기간인 분들도 많을 텐데 그 와중에 접속해 주셔서 이렇게 정보를 얻어가시려고 하신 부분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일단 오늘 저희 진행될 내용은 사실상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사실 그런 진심들이 우리 원장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저는 근본적인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 것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어떻게 실전에서 활용할지. 사실 정말 가장 어려운 게 실전에서 이걸 잘 쓰고 싶은데 혹시나 내가 잘못된 정보를 좀 어떡하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말끔히 해결하고 동시에 또 시간도 많이 절약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화면 공유를 할 테니까요. 한번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화면 공유 잘 되고 있죠? 네. 자, 먼저 A형 입시학원 도약 지금 시작하세요라는 저는 먼저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관령 입시학원. 사실상 이제 굉장히 저는 큰
변화가 예전과는 다른 게 우리가 기존의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전문 입시학원에서 우리가 보통 출발을 했지만 2022 개정교육과정 체제에서는 관령 입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잘 도와줘야 될지 매번 입시 전문가를 모실 수도 없고 사실상 저야 불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게 달려갈 수 있지만 제 몸은 아쉽게도 하나입니다. 그럼 학원에서 현장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며칠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고교생 10명 중 7명이 보교학점제로 학원 컨설팅이 필요해졌다는 내용입니다. 자, 사실상 이 컨설팅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학원 현장으로 음, 가져오게 된다면 어떨까요? 물론 컨설턴트이지만 어찌 보면 저한테 스스로 발등을 찍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바로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원장님들의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부터는 바로 학원 현장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직접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는 과목 전문 학원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원만의 차별화된 무기가 바로 무엇이다? 입시 관리고요. 관리형 입시학원이라고 저는 이걸 새로 정의하고 싶어요. 기존에는 국어 전문학원, 영어 전문학원, 수학 전문학원이었다면 이제 국어 플러스 관리형 입시학원, 영어 플러스 관리형 입시학원, 수학 플러스 관리형 입시학원.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차별화된 무기가 되고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꾸준하게 관찰하고 그 친구들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자,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피드백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분이에요. 저도 입시를 시작했던 게 제가 이 일을 한 지가 이제 거의 한 20년 차 된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생각보다 카메라에 많게 안 나오죠? 생각보다 제가 어립니다. 저도 대학생 때부터 강사 일을 시작했는데 저도 입시를 처음 배울 때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입시를 처음 배운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만나는데 이 친구들이 정말 대학을 잘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 저는 실제로 제가 제 사비를 들여서 그 입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도 입시를 배우면서 너무 느꼈던 게 어렵다. 근데 저는 이제 입시한 지가, 입시만 한 지는 한 17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입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하니까 저도 조금 더 그래도 어려움이 예전보다는 덜해졌지만 전 지금도 아직 입시가 어려워요. 매년 바뀌고. 근데 사실 이거를 개인이 공부해서 한다는 게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들면서 아, 이게 있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크게 어려움 없이 쓸 수 있겠다. 이 진심으로 잘 되길 바라는 저희 예전 마음,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진 바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힘들 시간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질문들을 한번 볼까요? 선생님, 저 동아리 뭘 할까요? 초에 정말 많이 묻죠. 자, 근데 동아리 뭘 할까요? 그럼 우리가 이 친구에게 동아리 뭘 할지 추천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2학기쯤 되면 이 질문 정말 많이 나오죠. 선생님, 저 선택 과목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 학교에는 뭐뭐인데 뭘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 세 번째, 선생님, 저 생기부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이 질문이 진짜 난감한 게 나는 입시를 잘 모르지만 도움을 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또 선생님 저 수학 생기부 좀 봐주세요. 수학 선생님인데 이 질문이 들어왔을 때 나 몰라 못 봐줘라고 답할 수 없죠. 또 선생님 저 영어 생기부 좀 봐주세요. 영어 가르치는데 이런 질문 나오면 우리가 안 봐줄 수 없죠. 그리고 선생님 저 수행평가를 했는데 추가 탐구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 제가 수학 수행평가 이걸 했는데 뭘 하면 좋을까요? 자, 이런 질문들이 들어왔을 때 선생님 잘 몰라. 이런 말하기가 어때요? 굉장히 사실 좀 답을 할 때 좀 불편하죠. 그쵸?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 거, 선생님 저 보고서 쓰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보고서 쓰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선생님 저 동아리 어떻게 선택할까요? 뭘 할까요? 어떻게 선택할까는 또 다릅니다. 바로 뭐냐? 2학년 때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1학년 때 동아리를 제가 잘 못했는데 2학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발전 가능성까지도 제가 이제 답을 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모든 질문은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입시를 정확히 아는 분이 아니고서는 사실 답을 드리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우리가 답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그 내용들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듀비가 직접 보여드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그인 보여주고 하시면, 계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에듀비에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메뉴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얘기하면서 보여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대표님 일부러 얘기 안 하고 보여주시는 건가요? 아, 제가 영상 하나하나마다 하고 질문 받고 그리고 답변 드린 형태로 진행하려고 미리 영상을 촬영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촬영본 소리가 지금 보여주시면서도 공유가 안 되나요? 저만 안 들리나? 그런가 보다. 다른 분들, 톡방에 안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아니야. 다른 분들은 들고 저는 그거 소리가 안 나고, 드라이 맡기려면 안 들려요. 3만, 그러면 2만, 제가 2만 정도 받거든? 제가 잠시만요. 소리를 15,000 정도 하나 보다. 아이고, 들어오실 때 응.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우리 원장님들. 네, 음성을 제가 음성주는 안 되고, 그냥 화면만 보여가지고 이상해요. 소리 안 녹음을 들려요. 했는데 제가 소리를 제가 직접 확인을 이제 소리를 같이 제가 육성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네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도 들리는 것처럼 가만히 조용히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 너무 조용히 제발 안 계셔가지고 들린다고 하셔야지. 에듀비의 메뉴에 보면 오른쪽에 이제 로그인 하시면 있다 확인할 수 있는데 오른쪽 버튼 눌러보면 됩니다. 여기에 교육연구 탭이라는 곳이 존재하거든요. 여기에 들어가 보면 학과별 동아리 추천이 있습니다. 간호학과를 가고 싶다면 간호학과라고 치고 그냥 바로 엔터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열심히 또 서칭을 해서 있습니다. 그럼 간호학과라는 동아리를 화면도 안 보이시나요? 화면도 지금 안 보이시나요? 제가 화면 안 보이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아, 화면은 잘 아니요, 보이죠? 네. 화면은 잘 보이고, 송다혜 원장님께서 화면 설정을 아마 발표자로 하셨을 것 같아요. 화면 공유가 아니라. 그거 송다혜 원장님, 거기서 따로 개인적으로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죠? 영상에 설명은 제 목소리는. 녹화 영상에서는 안 들리고요. 지금 얘기하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기계공학과로 학과를 바꿔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중간에 하나가 넘어가서 기계공학과를 이번에 또 다른 생명공학과를 이번에 제가 검색을 해봅니다. 이제 생명공학과에 맞는 또 동아리를 추천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옆에 있는 학과별 동아리 추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버튼을 눌러야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추천해주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연구 주제까지 이렇게 추천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연구 주제들을 아이디어를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활용을 할 수 있어요. 학생에게 너한테 이런 동아리가 맞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이런 거 해보면 어때?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번에 바이오 센서 기술과 생명공학에서의 활용 여기 나와있죠? 여기를 그대로 복사합니다. 그리고 추천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동아리 추천 보고서 초안 보탄이 있거든요. 이걸 누르고 붙여넣기 하고 엔터를 칩니다. 이 버튼들을 활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이 주제에 맞는 보고서를 가이드를 잡아줍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보고서를 절대 아이들 그냥 주시면 안 돼요. 우린 교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이드 기반으로 서론은 이렇게 잡고 본론 이렇게 잡는 거 어때? 목차 정도만 제공을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또 찾아냅니다. 이렇게 한다면 아이들이 아, 선생님 저 보고서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성한 것들을 확인해서 좀 부족하다 싶으면 미리 완성된 버전으로 첨삭을 또 해줄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리퍼런스까지도 사실 정확한 것들로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자료들 찾아봐 라고 해도 가이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동아리 추천 및 여기서 보고서 작성까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를 또 확장하는 주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뭐냐 하면 바로 연구 주제 관련해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발전성 주제 추천입니다. 연구 주제 선정 탭에 들어가서 첨부 업로드란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 생기부 파일을 첨부할 건데요. 제가 미리 생기부에서 창체 활동만 딱 뽑았습니다. 이건 언제 활용하면 좋냐면요.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1학년 동아리 활동을 다 마치고 선생님 저 2학년 때 동아리 활동에서 뭘 하면 좋을까요? 이런 걸 기반으로 확장된 주제를 할 때 추천할 때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첨부 업로드에 발전소 주제 추천을 하고 이렇게 창체 활동 부분만 딱 업로드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동아리 발전성 탐구 주제를 추천해줘. 찾아줘라고 명령을 합니다. 버튼을 누르고 하면 이 친구가 열심히 찾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생기부를 기반으로 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활동을 더 심하면 좋을지. 캐릭터가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이렇게 찾아줬죠. 1학년 때 했던 거 기반으로 1, 2학년 때 했던 기반으로 3학년 때는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이렇게 찾아줍니다. 첫 번째로 기후변화에 따른 유전 다양성 감소, 생태계 보존 분석. 왜 이걸 추천했는지 그 근거까지 다 나와 있죠. 고3 때는 이때 뭘 하면 좋을지 연구 기반으로 이렇게 안내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생물학적 관점에서 본 환경 변화와 인간 건강의 상관관계 연구. 자,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그러니까 또 심화해서 주제를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또 누르면 저희가 이제 보고서 작성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연계열 보고서 초안 버튼을 누르고 엔터를 쳐줍니다. 그럼 또 주제를 찾아줍니다. 보고서를. 우리가 사실 예전에 이런 것들을 그냥 하려면 굉장히 어땠죠? 어려웠죠. 근데 정말 쉽게 이것들을 결과물을 만들어냈죠. 근데 저는 이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교육의 효과가 진짜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이드 버전으로 이렇게 주제를 줍니다. 자, 이렇게 수익 공식들, 문헌연구 과정 이렇게 하나하나 다 나오죠. 자, 이렇게 아이들한테 제시해 줬을 때 우리 아이들은 연구하는 방향, 어떤 주제라면 좋을지 이런 것들까지 다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게 저는 우리가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바로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에 보면 생활기록부 문장 형식 요약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생기부에 넣는 내용입니다. 아, 생기부 이렇게 넣으면 되겠구나. 사실 아이들이 많이 물어보잖아요. 저 생기부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요? 근데 이 문장까지도 완성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문장을 우리가 실전에서 사실 활용할 때 어떻게 활용할지 제가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글자가 수는 너무 많아요. 글자 줄여주세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또 복사해서
붙여넣기랍니다. 비즈 모델 여러분 가입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리는데요. 이 비즈 모델에 사실 할 수 있는 것도 좀 더 많습니다. 여기 비즈존에 보면 생기부 관련해서 글자 수 줄이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복사했던 내용을 붙여넣습니다. 올해 1학기에 2학기 되면서 지금 바뀐 게 공통 과목에 대한 생기부 글자 수 변동이 있었습니다. 원래 1학기 1500바이트, 1500바이트, 2학기도 1500바이트였는데 그것들을 모두 지금 750바이트로 줄이는 것 때문에 저도 현장에서 아이들하고 계속 이 문장 줄이기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글자 수 줄이기 버튼 누르고 이 내용을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글자 수를 줄여줍니다. 훨씬 더 압축되는 내용이 되죠. 자,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이 생기부 기록할 때 사실 요즘 굉장히 문제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AI가 작성한 생기부입니다. 그럼 도대체 AI가 작성한 생기부인지 어떻게 하는데? 라는 부분. 사실 이게 캅킬러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AI가 작성을 하면 문장의 완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부러 사람이 한 것처럼 약간 문장이 불완전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까지도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내용을 복사하고 그리고 여기 카피 예방 편집 작업이란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고 내용을 붙여넣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거를 다시 재작성을 시킵니다. 그러면 문장의 완결성을 흐트러 놓게 되고 이게 바로 사람이 쓴 것처럼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처음 작성했던 내용에 비해서 조금 더 약간 문장의 완성성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사람이 작성한 거죠. 우리는 제공할 때 학생들에게 이런 버전을 제공해 주는 게 훨씬 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다음 거 영상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우리가 이제 고교학점제에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과목을 선택해야 될까요?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계공학과라고 우리가 한번 검색을 해보면 어떤 과목 선택이 좋을지 안내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 탭에서 저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우리 학교가 진로 과목과 선택 과목들이 여러 개 존재할 텐데 이제 아이들에게 그 리스트 있는 것 중에 선택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선택 과목도 왜 선택해야 되는지 의미까지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과목 선택하는 질문을 때 아주 편하게 답을 해줄 수 있죠.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 그리고 진로 선택, 그리고 선택 과목들을 다 종류별로 구분해 놨습니다. 아이들한테 설명해 줄 때 단순히 이 과목을 들어라가 아니라 이 부분이 필요해 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설명해 준다면 우리가 신뢰감을 더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보면 이런 과목들까지도 다 이유들을 넣어놨고 융합 선택 과목까지 전문 과목까지 넣어놨습니다. 고급진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게 바로 고교 학점제잖아요. 그 다음에 한번 간호학과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간호학과에 맞는 과목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를 맞춰서 이제 다 안내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융합선택 과목까지도 간호학과의 일반 선택 과목들 리스트업이 돼 있죠.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도 역시나 리스트업이 돼 있고 그리고 융합 선택 과목까지.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학교에 개설된 과목은 최대한 들어야 됩니다. 만약 개설이 안 된 과목을 들었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평가에서 그걸 불이익을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개설이 됐는데도 안 듣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약간의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목 선택까지도 쉽게 도와줄 수 있죠. 이게 바로 언제 받는 질문이죠?
1학기 기말부터 시작해서 2학기 초반까지 계속 받는 질문이죠. 8월까지.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요즘 수시 시즌이죠. 수시 시즌에 정말 많이 받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업로드, 생기부, 분석 이 탭을 활용해 볼 겁니다. 우리가 수시 원서 쓸 때 어떤 과를 써야 될지 아이들 질문하잖아요. 이때 여기 첨부 파일을 활용해서 생기부를 저희가 첨부를 합니다. 그리고 탭과 추천을 해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제 이 친구한테 어떤 학과를 가는 게 맞을지 추천을 해주는데요. 근데 이거를 정말 면밀하게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이제 세특, 그리고 행특, 그리고 자율활동을 모두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근거까지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이 친구에겐 어느 학과가 맞을지 이게 좀 추론 과정이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제 결과치가 곧 나올 텐데요. 근데 이것도 왜 그런지 근거까지 다 존재합니다. 통치 활동 세특을 분석했을 때 자율활동에는 어떤 것을 했고 동아리는 어떤 것이 됐고 진로 활동은 이런 것들을 했고 과목별 세특을 면밀히 분석한 다음에 추천 학과로 처음으로 생명과학 및 스마트팜 이쪽에 대한 추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생명과학 관련된 화학, 생명공학, 환경과학 이런 관련 학과들 자, 우리가 실전에 사실 이렇게 활용을 하면 굉장히 많은 것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몇 가지 영상들을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그리고 저희가 요즘에도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면접 질문 만들기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에 생기부 면접에 대해서 아이들이 질문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기부 첨부 파일 통해서 면접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만들 수 있는 영상들이 뭐가 있냐면 아이들이 이제 어, 수행평가를 진행할 때 수행평가 이제 채점 기준표들이 있습니다. 그 채점 기준표를 기반으로 아이들한테 이제 가이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행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다 케어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아이들이 수행평가 그리고 입시 정보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게 바로 저희 에듀비 프로그램이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신다면 훨씬 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고민이 되는 게 이런 걸 거예요. 이런 에듀비가 과거의 정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닐까. 근데 저희는 정보가 새로 나왔을 때 업데이트 되는데 정말 길어야 2주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는 진화하고 있고 바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저희를 진화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련 학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에듀비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보여드릴 게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빙산의 일각만 좀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드릴 선물과 그리고 이제 질문들을 좀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올커니 회원들에 대한 특별 혜택입니다. 에듀비 비즈 3,000 50% 할인 쿠폰입니다. 저희가 46만 5천 원이 비즈 3,000, 3,000개의 질문을 할 수 있는 어, 저희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거를 50% 할인하게 되면 23만 2,500원에 3,000개의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제공을 하게 됩니다. 면접에 대해서 제가 이것도 따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공유를 중지하고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대표님, 시연을 좀 많이 보여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감이 좀 더 빠르게 오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조금 더 그럼 시연을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생기부 파일이 3,000개의 있어서 질문에
3천 개 네. 질문에 20 몇만 원, 50% 할인해서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질문하는 차감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나요? 질문을 하면서, 아, 내가, 바로 확인이 됩니다. 몇 개가 남았구나. 긴 네. 질문이더라도 한 번, 엔터가 한 번의 질문으로 차감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제 혹시 이제 공유된 새로운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여기 이제 파일 첨부를 할 텐데요. 제가 이제 생기부 샘플라인이라는 파일을 첨부를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생활기록부 면접 세부 능력및 활동 질문 만들기, 창체 활동 질문 만들기, 생기부 분석 학과 추천. 여기 첨부 업로드 생기부 분석이란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미리 창체 활동만 따로 뽑아놨습니다. 제가 그 창체 활동만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체 활동을 넣고 여기서 면접 창체 활동 질문 만들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면접 질문을 그래줘 하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럼 이 친구가 여기에 맞는 면접 질문을 만들어줍니다.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아마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바로 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1학년 자율활동에서 이제 했던 것에 대해서 인성, 그리고 학교 연구 및 학업 활동 평가까지,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서 했던 것들, 이것도 인성 기준, 그리고 학업 활동까지 연계해서 진로 활동에서 했던 것들에 대한 질문들,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실제로 이거는 대학교에서 나왔던 문제들 평가 영역 요소에 맞춰서 가이드를 줍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가이드를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여기서 이제 읽고 필요한 것들만 제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첨부 업로드 활용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수행과 관련해서 채점 기준표 코칭이 있습니다. 채점 기준표 코칭은 뭐냐면 우리가 학생들이 수행평 관련해서 채점 기준표를 받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잠시만요. 이것도 채점 기준표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점 기준표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할 수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지금 저희 채팅방에 남겨주셨는데 이거를 창체활동 하나만 넣는데 세특만 넣어도 세특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창체활동, 세특 모두 다 분야별로 나눠서 면접 질문을 출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또 나오는 게 이 수행평가를 진행하게 되면 아이들이 저기가 나오죠? 채점 기준표가 나옵니다. 그 채점 기준표를 활용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 저도 사실은 원장님, 다른 원장님한테 소개받아갖고 에듀비를 알게 된 거기 때문에 너무 뭐 직관적이고 너무 쉬운 게 있다. 아주 흥분하면서 얘기해가지고 제가 또 우리 대표님이 하시는 걸 알고선 제가 먼저 컨택한 거잖아요. 많이들 잘 어떻게 쓰고 계실까요, 지금? 사실상 지금 쓰시는 분들은 이걸 활용해서 굉장히 좀 질문 답변을 좀 편하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음, 질의응답 아이들이 직접 물어봤을 때 그걸 굉장히 좀 빠르게 답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입시에 뭐 수시 그리고 대입 정시까지 모두 다 활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럼 제가 다시 에듀비에서 이제 활용해서 보겠습니다. 자, 파일 첨부를 할 텐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파일 첨부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파일을 직접 찍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음. 우리 또 채점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질문을 하면 원장님들이 보셨을 때는 GPT의 이미지 결과물과 비슷하다.
네. 김현수 원장님 답변 먼저 받는 게 낫겠네요. 학생별로 내용이 중복되지는 않을까요? 네, 중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성 AI 기반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프로그램들은 학생별로 내용이 똑같은 프로그램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생성형 AI가 맞춰서 생성을 합니다. 음. 이 답변을 위해서 먼저 훈련을 시켜놓은 거죠? 네, 이 맞습니다. 애드비한테. 네. 자, 채점 기준표 파일을 제가 업로드를 했고요. 채점 기준표 코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점 기준표를 보면 학생의 어,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작성해야 되거든요. 제가 1어 1문학과라고 1호 1문학과에 맞는 내용을 코칭해줘라고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학생이 이제 주는 채점 기준표에 맞춰서 내용을 작성하시면 돼요. 거기에 어떤 특정한 부분을 강조해서 또는 진로와 연결하면 나는 국문과 진로가 있어라고 하고 친구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에듀비가 또 열심히 이 친구에 맞는 답을 도출해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정시가 시작되잖아요. 정시가 시작되면 12월 8일에 저희가 정시 데이터가 업로드됩니다. 그때 정시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정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격 가능성, 우리가 진학사 흔히 말하는 배터리 활용하시죠? 그때 그 배터리에 맞춰서 합격 가능성을 저희가 잡아냅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진학사 플러스 에듀웨어랑 좀 더 굉장히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가 영상에 나오는 됐네요. 지난번에 이 친구 안 나온 것 같은데 기다릴 때 지루할까 봐 맞습니다. 조금 나오네요. 이때가 저희 고급 추론 과정이 돌아갑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 채점 기준표에 맞춰서 국가 선정 적합성이란 채점 기준이 있었고, 진로 연관 이유 설명, 그리고 성장 요인 제시, 지리적 분석, 시대점 도출, 이것들이 각각 다 채점 기준표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것들을 업로드해서 이제 이 내용은 어떤 걸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이거에 기반으로 넌 어떻게 해야 될지 가이드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한테 너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면 어때? 국가선정 적합성에 너 1어 1문학과가 진로잖아. 그러면 흥미로워서 이런 게 아니라 도쿄는 일본어 교육과 출판사는 발달해 있어 이 교사와 진로와 관련이 깊다. 이런 식으로 명확한 구체적인 이유 적어보면 어떨까? 그리고 진로 연관 이유 설명에서는 이제 단순히 좋아서 이런 아이들이 정말 많이 쓰는 그런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근거와 사례들 이렇게 분석을 해서 아이들한테 가이드를 줬을 때 아이들은 훨씬 더 어떻겠죠?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 내겠죠. 그쵸? 이렇게 해서 에듀비를 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연구 주제 선정. 이걸 어떻게 하냐? 연구 주제 추천 버튼을 누릅니다. 자,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 선생님, 저는 기계공학과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 근데 제가 기계공학과에 가고 싶은데, 이 기계공학과 진로에 맞는 연구주제를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한 연구주제 추천 버튼 누르고요. 기계공학과라고 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렇게 되면 기계공학과에 맞는 연구주제를 추천을 해줍니다. 사실 요즘 진로 관련해서 탐색하라는 과목별 주제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스마트 젤을 활용한 자가치유 구조 연구,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변화면 연력 확정, 효율 향상 연구. 이게 바로 이제 주제라고 했으면 이 친환경 에너지 변화면 연력 확정, 효율 향상 연구. 이거를 더 한번 쉽게 탐구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역시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버튼에 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보고서 작성해서 아까 초안을 해봤다면 이번에 조금 더 이거를 더 깊은 보고서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 융합사고력 보고서 초안을 해도 되고 과학 탐구 설계 코칭을 해도 됩니다. 자, 이번엔 과학 탐구 설계. 그럼 이거에 대한 탐구 설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코칭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에 맞는 탐구 설계를 또 코칭을 해줍니다. 나 보고서 형식까지 제시를 해주고요.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다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론적 배경. 근데 저는 이걸 역시나 그대로 아이들한테 제공하지 마시고요.
아이들한테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진정한 교육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되고요. 이걸 그대로 줬을 때 사실 아이들은 오히려 독이 되는 거 아시죠? 면접에서 디펜스가 되지 않습니다. 면접장에 사실 요즘 AI 등장 이후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진짜 네가 했어? 네가 진짜 알고 있어?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면접장에서 정말 정말 자주 나온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제공해 줬을 때 그게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가치이고 우리가 교육자로서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외에도 이제 학업 이론 코칭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계산이나 연구 과정, 지식 정보나 이론 결과 확장, 연구 심화 확장 이런 내용들이 존재하고요. 연구 심화 확장 버튼에서 제가 이 연력학, 에너지 보존과 변환을 다룬 물리학, 보존과 변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만 제가 눌러서 연구 심화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된 연구 심화를 확장해서 또 가이드를 해줍니다. 우리가 이런 걸 멀티턴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연력학 에너지 보존과 변화에 대한 또한 자료를 이렇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자료를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기 과목 에세이, 그리고 비평문, 서평문, 그리고 이제 독서 활동 같은 경우에는 독후감을 작성하고 싶다. 인문계열, 자연계열 도서 추천. 이것도 사실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 자연계열 도서 추천. 요즘 수학 수행평가에서 이런 거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수학, 뭐 확률과 통계 과목에서 진로와 연관된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보고서 작성해. 그러면 이제 제가 통계라고 쳐보겠습니다. 자연계열 도서 추천에서. 그럼 통계 관련 학과에 맞는 이런 책들. 우리 AI 사용할 때 특히나 도서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바로 뭐죠? 할루시네이션이 정말 잘하는 게 바로 도서 부분입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책들. 하지만 이 책들은 실제 다 존재하는 책들로만 출력되게 저희가 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진로에 맞는 내용들, 그리고 과목에 맞는 내용들의 책을 다 넣어놨습니다. 자, 인문계열 도서 추천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국어국문학과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책을 추천해 줄까요? 그럼 이렇게 책들을 추천을 해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독후감을 작성해 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언어의 역사, 데이비드 크리스탈 작가의 내용, 이 내용을 가지고 독후감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응용 독후감 작성 버튼을 누르고 여기서 다시 한번 엔터를 치겠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아이한테 주시면 안 돼요. 방향성 제시입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제가 현장에서 바로바로 지금 다 즉석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 독후감에 맞는 내용들을 서론, 본론, 결론까지. 자, 그렇다면 아이에게 어떻게 우린 제시해야 될까요? 여기 있는 배울 수 있는 주제에서 언어의 다양성과 소멸, 이쪽을 초점으로 맞춰봐. 그럼 소멸의 원인은 무엇인지, 보존 정책, 그리고 앞으로의 기술과 언어 보존에 대해서 한번 잡아보렴이라고 우리는 아이한테 가이드를 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 결론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이런 인류학, 언어학뿐만 아니라 인류학, 사회학 등 이런 중요한 시사점을 같이 만들 수 있거든. 이거에 대해 작성해 볼래? 라고 아이에게 가이드를 주고 이제 마지막에 작성한 다음에 이 버전과 한번 비교를 하게 해서 보충을 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사실 쓸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감마 활용 PPT가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어떤 PPT를 만들 수 있게 하는데 이걸 만들고 난 다음에 그냥 감마에 갖다 넣으면 바로 PPT까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감마 비주얼 중심 PPT, 스토리텔링 기반 PPT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역시나 엔터를 칩니다. 이제 감마에다가 직접 이 내용들을 붙여넣기 하시면 되는데 감마의 PPT에 맞게 다 가이드를 해서 잡아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도입,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연구과정 이야기, 그리고 이렇게 페이지별로 나눠서 줍니다.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하면 감마의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아이들이 정말 좀 시간 활용을 좀 많이 줄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감마에 접속해서 이것들을 붙여넣으면 PPT까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학종 에듀비데이터, 수시 교과 전형, 이제 교과 전형 학과 입력 지원 등급 찾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예를 들어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데 교과 전형 대학 계열 지원 등급 찾기. 예를 들어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등급대를 이 친구가 알려줍니다. 수시 라인 잡을 때도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비즈 전형에 있는 건 조금 더 디테일한 자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정권, 적정권, 도정권 이런 식으로 교과 전형도 찾을 수 있고요. 총 에듀비 데이터는 요거는 저희가 계산기가 따로 제공이 됩니다. 그거에 맞춰서 계산하게 되고 여기다 입력하면 이 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 확률적으로 또 가이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이미 수시가 지났는데 이제 합격 구간 비율 분석 이런 것들 수시 점수관 합격 비율 계산 이 버튼들을 누르고 점수를 환산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26학년 교과 전형 대학 예측 환산 점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권에 있는 건국대학교 수의대 수의학과라고 검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국대학교의 환산 점수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699.5, 건국대학교 기준으로 적정권은 698.18, 그리고 도전권은 697.12점 이렇게 해서 가이드 점수가 나옵니다. 교과 전형에서는 이렇게 서울권, 인천, 경기, 직업으로 다 나누어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우리가 도울 수도 있겠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뉴들이 정말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이런 수시 지원, 정시 지원, 여기 정시도 보면은 제가 지원 가능 100분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AI 환산율 분석 합격 비율까지도. 여기 정시 환산 비율, 배터리 칸수 합격 비율. 이게 진학사와 연계해서 합격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요거는 저희가 12월 8일에 점수에 맞춰서 업데이트를 또 다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과에는 경쟁률 이런 것도 예를 들어 경희대학교 수학과 이런 식으로 치면은 경쟁률들까지도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서 보이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듀비란 프로그램 자체가 정말 학원에서 쓰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쓸 때 우리가 수행평가, 그리고 정시, 수시, 입시 컨설팅까지 모든 것들을 사실 이렇게 서포트할 수 있는 게 바로 저희 에듀비 프로그램의 장점이고요.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시간 절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경희대학교 하나 찾으려면 경희대학교에 접속해서 3년치, 4년치를 또 찾아야 되고 이런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존재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는 우리 선생님들이 원장님들이 빠르게 아이들을 장악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를 안내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비즈 모델 전용 이런 심화 보고서, 학습 이론 코칭, 그리고 연구 주제 선정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들이죠. 그리고 생기부 분석, 보고서 작성, 수행 평가들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진행되는 게 저희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좀 제가 웬만한 내용들은 다 공유를 해드린 것 같고, 제가 이제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의 특전을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화면을 다시 다른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올커니에서 참석하신 분들 위해 좀 특전이 정말 큰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등존에 대한 부분 제가 요거 설명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존도 앞에 내용과 좀 비슷합니다. 어, 저희 내용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어, 이 비즈가 원래 가격이 46만 5천 원인데, 저희가 23만 2,500원으로 50% 할인. 이런 행사는 오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정가에 사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프로그램이 저라고 공짜가 아닙니다. 하지만 올커니에 사실, 굉장히 좀 우리 조경희 대표님이 많이 혜택을 드리자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큰 먹고 큰 혜택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쿠폰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해서 그 쿠폰을 입력하시면 활용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쿠폰 사용 방법도 같이 이미지 파일로 제가 적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해 주셨는데, 네, 3,000건이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컨설팅하는데 대강의 비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합적으로 컨설팅 할 때 질문을 예를 들어 10개 쓴다라고 하면 숫자 10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비용은
정말 저렴하다는 거 아시겠죠? 아까 3,000개가 저희가 23만 원 정도였잖아요. 1,000개 7만 원이잖아요. 1,000개에 7만 원꼴이면 7만 원을 1,000원 70원이죠? 10개 주문하면 700원입니다. 700원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거의 뭐 메가커피 아메리카노 한 잔 반잔 값입니다. 메가커피 아메리카노 반잔 값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질문해 주신 것 중에 중등존 제가 다시 한번 공유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중등존에서 중등도 아까 내용은 사실 비슷하고요. 보고서, 독후감, 그리고 수학 문제풀이 코칭, 과학 문제풀이 코칭 이렇게 저희가 문제풀이까지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중등 인문학 연구 코칭이라고 한다면 도덕에서 예를 들어 성선설에 대해서 탐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성선설에 내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선설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코칭을 또 제공합니다. 다 사용하게 되면 정식요금으로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또 행사가 앞으로 한 번만 있을까요? 뭐 두 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다른 곳보다 저희 올커니에서는 그 행사를 제가 추후에 더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까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올커니에 계신 원장님들이 정말 단순히 그런 원장님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자주자주 행사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다른 곳보다 올커니에서는 행사를 기회가 되면 또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이제 연구 내용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인문학 연구 설계에 대해서 이렇게 가이드를 다 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이렇게 연구해보자라고 우리가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중등존에서도 이런 문제풀이 그리고 보고서 초안, 기초 보고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문학 연구 코칭, 자연계 보고서 초안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 보일의 법칙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보일의 법칙이 정말 중2 때 아이들이 정말 많이 작성하죠. 여기 설명처럼 이제 고등은 사실 좀 난이도가 좀 높기 때문에 중학교 친구들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조금 더 쉬운 버전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저는 중등 버전을 활용하면 좋은 친구들이 바로 특목자사고를 준비하는 중학생 친구들입니다. 특목자사고에서 특히나 자사고나 과고를 준비한 친구들은 생기부에 있는 세특이 반영이 됩니다. 근데 이때 어떤 내용이 기록되느냐 이게 바로 면접의 도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뭐 외대부고 이런 정부 단위 자사고나 그리고 과학고를 준비한 친구라면 이것들을 활용해서 의미 있는 생기부 내용을 담아 놓는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석 결과까지 다 완성이 됩니다. 보고서도 서론, 그리고 본론, 연구 방법론, 그리고 공식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이 공식도 잘 모르면 저희가 또 이거를 그대로 붙여넣기 하면 저희가 또 이제 또 가능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질문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에듀비가 이제 이런 중등, 고등 버전도 나누는 것도 역시나 그 수준에 맞춰서입니다. 그래서 특목고를 준비하는 친구가 특목존도 저희가 곧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그 특목존에서는 특목고 맞는 입시 정보, 그리고 학교별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자소서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또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 차감되는 건 어디서 저게 300에 150일 저게 차감되는 걸까요? 오른쪽 맞습니다. 상단에? 위에 있는 이게 비즈 모델에 있는 300에 151이 제가 지금 300개를 이용하고 있고 현재 151개가 남았다는 표현입니다. 그럼 저희는 3,000개 정도를 쓸 수 있다는데 3,000개를 구매하면 이제 3,000개에서 뭐 2,900개, 2,800개 사용되는 게 바로 카운트가 돼서 보입니다. 엄마는 저번에 없었던 것 같은데 또 업그레이드 되셨나 봐요? 이 부분 계속 있었습니다, 저희. 저번에 제가 잘 못 봤구나, 그러면은. 네네. 감마 너무 좋은 것 같네요. 보니까 간마도 바로. 네, 업데이트 됐습니다. 네. 네. PPT까지도 바로 만들 수 있게 아이들이 좀 더 잘 쓸 수 있게
그래서 가이드 딱 잡아줬을 때 생각해 보세요. PPT 자 가면 쫙 하면 아이들 감동받겠죠? 그죠? 음, 뭐 블로그 전문적으로 블로그 글 작성하는 데 있어도 정보글로 활용해가지고 뽑아서 쓰기도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네. 보니까. 음. 여기까지 이제 실제 학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안내를 드린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혹시나 더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실까요? 이거를 학원에서 사용하실 때 원장님 혼자서 하시나요? 아니면은 어떤 입시 캠프 같은 걸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거를 다 하나씩 사용하게끔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저는 추천은 아이들에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원장님 음, 또는 어느 한 네. 선생님을 지정해서 전문화하는 걸 사실 더 추천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학원에 더 가치가 빛나지 않을까요? 아이들은 아이들이 사실 사용해도 좋은데 이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이들은 당장 결과값이 중요하기 때문에 출력하면 바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데 저는 그거는 어찌 보면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역할을 못 찾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가치가 조금 더 훼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 추천은 원장님의 강력한 무기 만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야, 우리 원장님 이런 거 다 도와주셔. 우리 학원은 달라. 아이들이 자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헐렁치는 게 더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초안받아서 이것도 업데이트해서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음. 이거를 소개해준 우리, 그 원장님이, 땡땡땡 원장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아주 무기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궁금해갖고 한번 요청을 드렸는데, 직관적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가 뭐 입시 전문가가 될 수는 없고, 하지만 그 브릿지 역할, 우리 김기호 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이들 초안 받아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는 우리 선에서 조금 아이들에게 결과물을 주고 싶지만, 이런 것 자체가 고민하는 게 우리는 아무래도 성적을 올리는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것까지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 거의 자료를 그때 엄청난 자료를 여기다가 쏟아 부었다고 들었는데요. 그쵸? 그냥 얼핏 봤을 때 GPT랑 똑같지 않나라고 저도 처음에 그런 회의적인 아주 뾰족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생성형 AI는 내가 얼만큼 얼마나 많은 정보를 받아가고 훈련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답하는 게 틀리거든요. 근데 여기 에듀비는 거의 몇만 개인가요? 뭐 하여튼 다 모든 정보를 여기다 갖다 넣었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저희가 지금 넣은 자료 데이터가 5만 개 데이터를 학습을 시켰습니다. 근데 네. 저희가 이게 끝이 아니라 계속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GPT랑은 정말 다 똑같을 수가 없는 답변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다. 그다음 더 확실한 거는 이제 입시 컨설팅 전문가분들한테 보냈더라도 우리 학원에서 간단하게 아이들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정말로 딱 좋을 것 같아서 저도 흔쾌히 제가 요청해가지고 우리 올커니 원장님들한테 혜택을 좀 주시고 파일럿을 주시고 좀 이렇게 좀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4천, 8천억 개 정도를 이차하였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은 질문들 중간에 좀 올라오시면서 그래도 오늘 또 하나의 혜택, 우리 설명회 때 바로 쓸 수 있는 PPT, 그건 어떻게 될까요? 설명회 때 활용할 수 있는 PPT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제가 PPT를 준비했고요. 네. 이제 서울대에서 발표했던 자료를 기반으로 제가 이제 예시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다른 이제 화면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내가 올코니 원장님들 때문에 우리 대표님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이거 맨날 제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PPT 그대로 드립니다. 진짜. 맨날 제가 무슨 깡패 이제 마냥. 진짜 우리 조경희 대표님 아니었으면 제가 이거 꺼내지 않는 자료 중 하나인데, 이제 서울대학교 컨퍼런스에 나왔던 권호영 교수님이 발표했던 자료를 기반으로 제가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일부러 원본 그대로 넣었었는데, 사실 엄마들한테 가장 신뢰감 자료가 바로 서울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호영 교수님 발표 PPT에서 의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같이 넣었고요. 당연히 이거 활용 가능하게 PPT 원본으로 수정 가능한 버전으로 드립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제가 이제 PDF 버전이고요. 이제 여기서 결국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이 서울대 자료들을 다 보여주시고 그러면 서울대가 원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바로 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학업 능력이 우수한 학생, 그리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 글로벌 리더,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배움과 경험을 지닌 학생, 배려심과 공동체의식을
가진 학생. 이것들이 어디 하나 있을까요? 바로 학교 생활 기록부죠. 그럼 우리는 학교 생활 기록부 이게 드러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이때 학원에서 뭘 강조해야 될까요? 저희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 내용을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많은 질문들, 성적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물론 성적이 중요합니다. 근데 바로 단순히 등급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수치적으로 비교하는 것보다 전 교과목의 3년간의 성취도를 정성적으로 평가. 성취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번에 경희대 발표에서 나왔습니다. 성취도와 교과 등급증 우수한 것을 반영했다. 정시에서도 그렇게 평가하겠고, 이제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이제 새로 발표된 서류에서 이렇게 반영하겠다, 성취도로 반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선택 사항 고려. 이러면 이수한 과목을 잘 선택하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도구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케어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내용들이 사실 제가 다 이거를 몰아가게 해놨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을 아이들 혼자서 하긴 어렵습니다. 이것들을 전문가가 도와줘야 되고 바로 우리 학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라고 몰아가게 제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바로 활용하실 수 있게 제가 내용을 그대로 원본 그대로 PPT 그대로 편집 가능한 버전으로 드립니다. 독서, 독서 영양도 넣어놨죠? 독서 우리 바로 추천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과별로 맞춰서. 그래서 독서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전체 다 넣어놨습니다. 자기주도 그리고 선택도 이런 과목들에 대한 선택들 이 내용까지도 전부 다 많이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기회요소 마지막에 무전공 확대 그리고 개정교육과정 우리가 입시 바뀌고 있죠? 그래서 학교 보장 케어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가칭 적어드렸고요. 진로 세팅. 요건 이제 커리어 넷을 활용하거나 또는 미래교육 프로그램 활용하시고 이제 생활기록부 케어. 온라인 상시 케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생기부 분석 케어. 동아리 및 선택 과목 케어들 우리는 학원에서 진행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 학원의 새로운 무기다라고 설명회 때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일부만 뽑아 쓰셔도 되고요. 제가 36페이지로 준비해서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 네.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각자 알아서 이제 고치시면 되는 거니까. 우리 원장님들 감사하다고, 아인슈타인 원장님 센스 있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박수, 그거 뭐야? 막 올라오네? 물풍, 말풍선처럼 저런 게 있었어요? 네. 감사하죠. 우리 감사하다고 댓글창에다가 감사합니다라고 좀 쫙 올려주세요. 네. 정말로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시지 마시고, 원장님들의 이런 반응과 감사하다는 표현이 옳거니, 제가 대표님들한테 이런 거 빨리 달라고, 우리 원장님들 이런 거 주시면 감사하다는 거 바로바로 표현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또 당당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올코니 원장님들은, 다르시다는 걸 좀 보여주시 바라고, 그리고 누가 음소거를 안 하셨네요. 제가 음소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활용하시고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원은 다릅니다. 라고 하면서 에듀비까지 살짝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뭐 한 달에 두 번, 2주에 한 번씩이나 자주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제공합니다라고 그 에듀비 들어가서 그것까지도 보여주시면 아휴, 어머님들 너무 좋아하시겠는데요. 학생들한테도 도움이긴 하지만. 네, 자료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신청 폼을 작성하신 분들께 자료를 메일로 발송을 다 하려고 해서 거의 70명이 넘게 신청을 하셨어요. 우리 원장님들한테 뭐 준다고 하면 신청들은 그건 열심히 하셔. 근데 지금 들어온 게 몇 명이에요? 39명이면 저와 우리 성훈 대표님과 또 우리 관계자분 3명을 빼면 36명이 지금 참석하신 겁니다. 네, 36명만 참석해서 거의 반이 날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만 드리려고 합니다. 그쵸? 송은 대표님? 네, 최대한 그런데 하여튼 저희는 많은 혜택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아, 진짜요? 그래도 그러니까 또 오신 마음이 분들한테는 약해. 제가 설명의 파일은 다 드립니다. 오신 분들에게는.
아, 네. 오신 분들한테는 설명에 빨리 얘기하는 거예요. 뭐, 네네. 에듀비에 대한 파일럿 버전은 저희 신청하신 분들한테 다 드리는 거는 들으시면 되고, 오늘 우리 PPT 자료는 우리 여기 참석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전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귀한 시간 다 쉬고 싶고 놀고 싶은데, 그분들은 저는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 명이라도 참석하신 분들, 올코니 이 시간대 내신 분들만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럼 어떻게 드리냐면, 올코니 가셔서 후기 남겨주세요. 거기다 메일 주소 쫙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메일 주소 다 취합해가지고 그래서 원장님들한테 이 강의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니면은 이은교 원장님, 네, 얼른 가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진짜. 랑 같이 네. 거기다가 댓글 그래야지 우리 오승훈 대표님이나 우리 에듀비 모든 대표님 또 대표님 계세요. 정말 연구진들이 학원도 하시면서 실제 아이들 상담까지 하시면서 잠도 못 자시면서 그 와중에 이 에듀비가 그래서 탄생된 거기 때문에 우리 좀 더 응원하고 지치지 않으시고 응원하면서 또 이렇게 잘 되셔야지 저희도 또 혜택을 받는 거니까 자, 감사 마음은 우리 올커니 가수 후기와 함께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취합해가지고 그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수심다 원장님도 들어오셨네요. 이정원 대표님, 어우, 입시에 크게 관심 없지만 응원하러 들어왔습니다. 잘 만들었다고 하네요. 우리 어유, 칭찬 받으셨어요. 아, 저스티 원장님, 댓글 어디에다 다는 건가요? 우리 올커니 안 계세요? 올커니 단톡방. 아니면은, 저스티 원장님, 저기에 계시나? 크레빗에 계시면 크레빗에 달아도 됩니다. 네. 크레빗과 올커니 분들만 초대한 거기 때문에 아마 저스티 원장님도, 그쪽에 단톡방에다 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커니 안 들어와 계시면 얼른 들어오시고요. 네, 50% 할인.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한 번 네. 더 모시도록 할게요. 네. 네. 이거 쿠폰 다운받으라고 올리신 거예요? 50% 네, 할인? 저희가 따로 발송도 해드리겠지만 혹시나 해서 미리 올려드립니다. 놓치실까 봐. 우리 이메일도 음. 확인 잘 안 하시잖아요. 너무 크게 완벽한 걸 바라지 마시고, 이 정도면 완벽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번 쓰시면서 정말 무기예요, 무기. 근데 그 무기는 원장님들이 어떻게 휘두르고 어떻게 쓰는지는 원장님 학원의 그 생태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잘 알아서 잘 맞춰서 쓰시면은 더 엄청난 무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11시 반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제 5분이 지났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우리 오성훈 대표님이 다시 한번 원장님들한테 그래도 요렇게 쓰시면 도움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기획도 있으시지 않을까요? 더 업그레이드 버전. 예를 들면 지금 저는 이거 딱 골랐으니까 레포트도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리포트 좀 만들어 달라고 막. 뭐 언제 나중에 어떤 게 개발이 될 거다라는 향후에 대한 계획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 에듀비는 사실 이제 멈춰있지 않고 끊임없이 개발이 되는데 저희 에듀비의 성장 동력이 가장 큰 건 바로 우리 실사용자들의 피드백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개발을 반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버튼 하나지만 사실 그 버튼 뒤에는 프롬프트가 거의 A4지, 긴 거는 6페이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백데이터들을 만들고 있고 저희가 향후 개발 계획에는 도입도 사실 많은 부분들 도움을 원하시기 때문에 특목자 사고 관련 데이터 부분 그리고 저희가 고도화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료가 또 정갈하게 나오고 그런 할루시네이션 저희가 거의 발생하지는 않지만 그런 거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는 열려있기 때문에 실생활 하시면서 이거를 사용하시면서 궁금증 또는 이런 부분 개선해 주세요라면 저희가 최대한 빠른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빠른 반영입니다. 그리고 실전에서는 이걸 잘 활용을 해서 정말 아이들에게 원장님들의 무기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원장님의 장악력 그리고 우리 학원의 특별한 정말 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뵐 기회가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우승훈 상승회도 우리 대표님은 우리 올컨이 또 입시 전문가세요. 그쵸? 고문이세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자료 정보 정말로 상세하게 올려주시고 계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거기다가 질문하시면 바로 또 우리 오픈 채팅방에서 올컨이에서 답변 주실 거니까 우리 올컨님만을 위해서 같이 협업으로 함께 입시 달려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쿠폰 사용법에 대한 주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또 자세한 거는 또 우리 단톡방에다 또 알려주시기 바래요. 네. 단톡방에도 한 번 더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자료, 저 메일 주소 후기 남겨주신 분들께 우리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자료는 너무 귀한 거니까, 에듀비에 대한 건 다 신청하신 분들께 다 드릴 거고요. 강의 자료만 이렇게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짧고 굵고 임팩트 있게 모두 많은 걸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은 또 우리 일주일 동안 계속달립니다. 내일은 또 홍진표 교수님의 AI 전자측색이 있으니까 온데미 클래스 또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신청하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은 또 우리 밀당 탐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코님 정말로 원장님들께 딱 필요한 것만 바로바로 실행하는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 하루에 일일 한 번씩은 들어오셔서 뭐가 포스팅이 올라왔나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 네, 제가 문 닫고 나가겠습니다. 후기 빨리 가서 남기세요.